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오늘은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허은하 수석 대변인입니다. 네, 당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일단 제3지대 빅텐트가 올려진 지 열흘이 됐는데 합당의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오늘 모두의 이목이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두 공동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 시작은 이준석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김종민 모욕적인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반응하지 않고 다 삭힌 것은 당대표로서 통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 일단 본인이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오늘 오전 11시 이낙연 공동대표가 예정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모습은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양극화된 정치 구도 속에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대, 또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자, 허 대변인님, 지금 파국이 맞습니까? 지금 3지대 응원을 보낸 분들은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파국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언급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기대하는 만큼의 어떠한 그 화합하는 모습과 신나게 선거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께서 기존의 어느 때보다도 되게 빠르게 결정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희 옛 그 개혁 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놀라우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실 거란 생각을 좀 못했고 그래도 좀 통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애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마도 라디오 뉴스에 나와서도 그 공동대표 이준석 대표도 그러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약속이 공지가 됐었었죠. 기존에 이준석 대표가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서로 이제 대화를 잘 나누고 그러면 월요일 최고위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 기자회견을 기자들에겐 죄송하지만 접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일요일에 김종민 최고가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을 이제 쏟아내셨는데 이제 그 안의 말들이 조금 담아내기 좀 어려운 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당대표 입장에서는 참았던 것 같아요. 정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친 말까지 좀 했고, 이렇게 그렇죠? 언급하기 좀 어려운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고 또 오늘 그 기자회견 하셨을 때도 좀 발언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발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놀란 면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입장도 있고요.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빠른 그 합당을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조금 이제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 입당,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모시는 문제 등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또 박원석 전 의원은 굉장히 격앙되게 이준석 대표한테 우리도 국민도 속았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복귀 플랜에 이용당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나친 표현 들려고 오셨어요? 네, 지나친 표현이고 그 부분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네네. 저희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함께 했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좀 과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느 지점을 속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뭐 국민의힘에 잠시 의원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때 최고위를 할 때도 의결 사안에서는 의결을 하고 숫자에 따라서 이제 뭐 다수결이죠. 이때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이 되면 그 전에는 토론을 하면서 다툼이 있더라도
결정 후에는 웬만하면 따르는 것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조금 좀 자중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예. 논의 핵심이 선거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뭐 위임하는 안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전권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위임하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관련된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백부를 통해서도 공동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대선을 치를 때도 59조 쇼츠 같은 정책들을 저희가 빠르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책에 대한 캠페인은 대표에게 위임해서 그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그 원희룡 장관이 그때 정책을 담당했었거든요. 네. 두 분이 알아서 좀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도 올리고 인기를 얻었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위임해달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거 내내가 아니라 아직은 공관위가 꾸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도 그래도 우린 캠페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네.